좋아요, 구독. 자,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.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고요. 매수가가 23만 5천 원에 30% 비중입니다. 오늘 우주항공청이 좀 공식으로 출범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. 3%대 상승을 보였고 종가로는 21만 1천 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23만 5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. 일단 방산 테마 쪽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폴란드에 대한 매출, 뭐 일단 루마니아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좀 기대될 수 있는데 수훈법이 아직은 이 폴란드 수주 매출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자원을 좀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법이 이제 1년마다 2조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수훈법에 의해서 수혜를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다.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거든요. 이게 수주권이 확실하게 이제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지원이 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되려면은 다른 쪽 루트를 좀 뚫어야 돼요. 그래서 뭐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점, 이런 불확실성 이제 6월 말까지는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과가 된다면 확실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루마니아 쪽이라든지 폴란드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된다면은 계약이 좀 무산됐었을 땐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.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자체가 30%면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어디서 어떻게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좀 싶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도 21선 자리 부분까지는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뭐 우주항공청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될 업종이긴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반등해서 올라왔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고점 구간에서 한 2번 정도의 좀 저항대를 맞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좀 뚫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런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많이 자금이 몰리는 쪽이 이런 방산 테마가 아니고 뭐 에너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 이렇게 좀 양분돼서 많이 퍼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산 쪽 테마가 좀 이슈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훈법 자체가 좀 개정이 좀 되든지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뚫어서 이런 확실히 좀 지원이 돼줘야지만 이 폴란드 수출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혹시나 시장 상황이 좋아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이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한전산업. 한전산업. 자, 매수가랑 네.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매수가는 9,500원이고요. 비중은 10%. 네, 9,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% 비중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전산업의 활약이 굉장했습니다. 자, 21%대 상승세 보이면서 1,330원에 종가 형성됐는데요. 자, 한전산업은 저희가 추후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, 전문가님?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진입을 매수하셨어요? 아니에요. 이거 2년 기다렸어요. 2년 기다리셨어요? 네. 자, 뭐 그러면 뭐 오랫동안 묵혀두셨는데 이게 원전 쪽 테마 쪽으로 보고 공략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?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네. 지금은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? 예. 지금 뭐 오늘 이제 이슈가 좀 크게 터진 게 원전 관련 이슈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제 수주를 따오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일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거기에 따른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6월 달에는 영국발 원전 기대감이 있고 7월 달에는 체코 수주 기대감까지 있어요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원전이
새롭게 좀 떠오르는 에너지 자원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예, 조금 매수하신 단가가 10% 정도 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2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인 좀 목표가 정도를 한번 좀 잡아드릴 텐데. 네네. 오늘 지금 대장주라는 개념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장 예, 좀 상승을 했었던 우진엔텍 예,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우진엔텍 같은 종목을 좀 항상 같이 두고 보셔야 돼요.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을 때 한전산업도 역시나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한전산업만 보시는 게 아니고 원전 관련된 같은 종목들, 네. 같은 예,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지만 그런 종목들이 밀렸을 때 한전산업도 네.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. 예.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예,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가 좀 뭐 2, 3% 정도 밀렸을 때 한전산업은 5% 이렇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밀린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 나중에 또 가격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.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대 자리만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예전에 항상 저항대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, 예, 못 넘었던 가격들이 지금 보시면은 딱 매수하신 자리 부근이에요. 제가 노란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? 네. 요런 자리인데 딱 9,500원짜리가 저항대였는데 예전에도 네. 몇 번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가 밀려가지고 속상하셨겠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오늘 좀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줬는데 한 2천억이 좀 안 되게 돌았습니다. 이렇게 됐었을 때는 최소 9,5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돼요. 예전에 저항선 라인 구간이 이제 지지선 자리라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내일 정도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수익은 조금만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. 한 11,000원 정도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셨다가 9,500원 내려왔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됐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가 밀렸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지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원전 쪽을 내가 더 노리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쪽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, 7월 달 계속 원전에 관련된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요. 너무 지금 뭐 빨리 팔았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. 또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은 올해 좀 걸리셨는데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 11,000원대. 네, 11,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청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11,000원 정도의 호가 물량이 좀 많아서 청산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. 그래서 700원 뭐 이 정도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해두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결이 되실 거예요. 네. 네.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저기 KNR 네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KNR 시스템. 네,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22,000원에 30%, 22,300원에 50%요. 네, 어떻게 22,300원에. 처음에 30%를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50%가 돼버렸어요. 네, 매수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또 50%까지 비중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계속 내내 좀 밀려나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로봇주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전문가님,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. 네, 이 KNR 시스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어요? 텔레비에서 어느 분이 25,000원, 5,6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. 네, 일단 뭐 TV에서 나와서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매도하는 단가를 뭐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뭐 손실 보는 게 너무 싫으셔서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고 계속 물타기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. 네네. 예,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에서도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좀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라고 했었을 때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.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들어보셨어요?
네. 예,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에서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동로봇 쪽에서는 최고 판매를 가지고 있는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지금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그런 뭐 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규 상장했었을 때 좀 반짝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로봇주로서 지금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줄줄줄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근데 로봇주가 지금 당장은 좀 매출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남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KNR 시스템의 호재가 아니고 로봇주의 전반적인 호재를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.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그래서 지금 당장 7월 달에 이제 LG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 있어요. 클로이라고 있어요. 그런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선보일 텐데 요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은 로봇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보핏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브리봇에서 뭐 자율주행 회사를 좀 인수하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하나둘씩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로봇주 중에서 반등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. 그거 전반적으로 좀 찾아보시나요? 조금 이 네. 종목도 조금 올라가는 거는 예, 오늘 싶어요. 조금 근데 올랐죠. 그러니까 KNR 시스템도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. 그런데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당장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좀 복구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좀 증가할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못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밖에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감속기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산을 많이 써요. 그리고 감속기라고 부품은 일본산을 많이 쓰거든요. 우리나라 제품으로 이제 교체되는 시점이 이제 올 건데 그 시점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좀 비중이 낮으시면은 좀 기다렸다 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에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좀 좋은 얘기를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7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계속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3,000원이 22,000원 정도 되시는데 뭐 조금 양보를 해서 만약에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동안 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새로 해야겠다. 이거는 그냥 뭐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손실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로봇 주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두시고 다음부터 물타기를 이런 거 하실 때는 비중이 좀 10% 정도일 때 10% 정도 추가 매수 이런 좀 어느 정도 작은 비중만 물타기를 하시지 20% 넘어갔을 때는 물타기를 하셨을 때 이게 물려버리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좀 없어요.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앞으로는 좀 좋은 경험, 좀 안 좋은 경험이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요. 네.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? 시장 상황이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매출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대부분 로봇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제품들이 그렇게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좀
급하게 돈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서 기술적 반등, 지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신규 상장주 패턴에서 60일 정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60일 안에는 한 번 정도 강한 슈팅이 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부근 한 2만 원 정도,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좀 상방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리면은 그때는 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,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로봇주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로봇주들의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SP 소프트요. SP소프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20%요. 네,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? 23,000원. 23,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% 비중인데 MS 관련주로 좀 묶여 있죠. 오늘 종가를 네. 보니까 16,00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자, 20% 비중인데 저희가 추후에 전략을 좀 어떻게 갖고 가보면 좋을까요?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SP소프트를 23,000원이면은 일단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. 매수하신 지는 한 달이 좀 안 되신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됐나요? 친구 따라갔습니다. 네? 친구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이거 뭐 딱히 이유는 없고 친구분하고 이거 봤는데 SP소프트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있으세요? 한 친구가 소개를 하고 괜찮다고 해서. 네. 예. 예. 그러면 들어가 봤어요. 제가 뭐 더 여쭤봐도 네. 더 얻을 정보가 없을 것 같고,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 이런 좀 생성형 AI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네.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끝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AI 관련해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좀 많이 나왔고 구글에서도 많이 마찬가지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을 좀 출시하면서 공개했었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아마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지금 AI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AI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좀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맞나요? 네네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됐었는데, 자, 보시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. 상장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,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예수라는 게 있어요.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는 이미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도를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.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물량을 이제 그 시간이 됐었을 때 다 수익을 냈으니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시점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주가가 계속 가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고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꼭 보호예수 물량이 아니더라도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서 이거 미리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SP소프트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생성형 AI라는 게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내가 이거를 매수했었을 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느냐, 아니면은 내가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좀 원했느냐,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좀 길게 보시기 위해서 매수를 하셨나요? 아니면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 생성형 AI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?
아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세요?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어야 됐는데 이미 좀 네. 비중이 20% 정도시니까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라인을 잡아놓는 자리가 뭐 한 22,500원 정도인데 23,000원이니까 조금 더 위에 있겠죠? 한 이 정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네네. 밑에 보시면은 가격적인 하방의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5,000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. 그런데 만약에 15,000원 자리 구간이 이탈이 됐었을 때 여기도 밑에서 마찬가지로 매수했던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라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지지선 자리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밀리거든요.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강한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15,000원 자리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처럼 지지가 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추가 매수 여기서 뭐 지지해서 올라간다고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자리에서 좀 이탈됐었을 때는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보다는 밑에서 지지선 깨졌을 때 비중을 줄이셨다가 조금 더 만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 그렇게 해서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